안녕하세요. 박인철입니다. 나누나 방송 18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대형각이 불나던 날 서울에 올라오게 됐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제가 최초라고 볼 수 있는 어떤 시련에 맞닥뜨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 진도라는 그 섬을 벗어나서 뭔가 좀 큰 도시에 나가서 내 꿈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고, 그 꿈이 이루어진 게 그야말로 이제 서울 상경이었는데, 이제 결국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 당시에는 그 고등학교도 다 이제 시험을 봐야 들어가는 그런 사태였습니다. 요즘 뭐 이제 스카이라고 해서 뭐 대학을 갈 때 뭐 서울대, 연대, 고대 등등 이렇게 학교를 서열을 매겨가지고 뭐 1류대, 2주대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당시에는 뭐 중학교, 중학교는 이제 무시험 제도가 이제 돼서 그 평준화 지역이 많이 된 상태였고, 고등학교는 그때까지도 이제 시험을 봐가지고 뭐 1준위, 2준위 하는 얘기들이 남아있던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제일 사람들이 그 부러워하는 게 KS 마크, 그러니까 한국 표준화 규격을 이제 KS라고 했었는데, 뭐 KS 하면은 경기고 서울대를 나오면은 그 최고 인류 인간으로 이제 취급받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진도에서 이제 중학교를 마치다 보니까 뭐 저는 이제 소위 그 최고 인류 고등학교는 감히 엄두도 못 내고, 어쨌거나 이제 제 실력에 맞는 학교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는데, 그게 또 전국 단위로 무슨 그 시험을 봐서 순서를 매기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제 성적 자체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지 자체를 몰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게, 그 중학교 때는 이제 제 정말 친한 친구가 3년 동안 늘 제 가방을, 책가방을 들여다주고 해서 그 큰 부담 없이 학교를 다녔었는데, 서울에서는 이제 그런 친구를 구할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가장 가까운 학교가 어디인가, 근데 그거를 또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다 보니까 그 해화동 루타리에 있는 동성고등학교가 그 버스 정점과 학교가 아주 가깝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어디가 어딘지 몰랐으니까 어른들이 그 학교가 좋겠다 싶어서 이제 선택을 해줬고, 거기 이제 시험을 봤는데 보기 좋게 이제 낙방을 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그나마 이제 나름 뭐 공부를 좀 한다라는 평가를 받고 살았는데, 막상 그 고교 입시에서 낙방을 하고 보니까 온갖 이제 그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리를 이제 휩싸고 이제 도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그 어떤 경쟁에서 뒤진다라는 생각을 못하고 살았는데, 아, 도시에 나오니까 정말 그동안 내가 살아온 그 삶이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너무 좁은 세계에서 그 어떤 혼자만의 만족 속에서 갇혀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 이제 그 진도는 혹한기라고 해야 영하 뭐 2도, 3도 정도밖에 이제 안 내려갔고, 1년에 한두 번 잘해야 뭐 영하 5도 이하로 내려간 정도로
따뜻한 지역에 살았는데, 서울에서는 좀 추웠다 싶으면은 뭐 영하 5도, 10도로 그냥 내려가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일단 추위에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겨울 내내 이제 정말 방 안에서 어들어들 떨면서 이불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러고 있으면서 일단 고등학교를 떨어지고 나니까 소속이 없어져 버렸고, 일단 소속감을 잃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근본적인 이제 질문을 나 스스로에게 또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육이라는 게 인간의 어떤 잠재적 가능성을 구체화시키는, 그러니까 현실로 끄집어내는 작업이 교육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었고, 그렇다면 내가 가진 잠재적 역량을 어떻게 구체할 것인가, 이런 쪽으로 교육 정책이 이제 잡혀야 된다라고 지금은 생각이 되는데, 항상 우리나라 교육을 보면은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는 거 열심히 받아줬고 외워가지고 시험 봐서 그 화യം 받고, 그러면서 기억력이 좋은 친구들은 뭐 공부 잘한다고 이제 우대받고, 뭐 그런 식의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 지적 호기심을 발현시켜서 내가 아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또 무엇을 더 알고 싶은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강한 어떤 열망, 열정, 이런 것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철학이 안 갖춰져 있는 게 대한민국의 교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보면은 늘 어떤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어떤 경쟁을 시키고 그걸 서열화해서 똑똑한 사람은 누구, 뭐 멍청한 사람은 누구 하는 식으로 구분을 해놓고, 그러다 보니까는 소위 시험 잘 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은 그만큼 사회적으로 우대를 받고, 또 직접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은 그만큼 기본적인 생활 자체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였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스위스에서는 고등학교 교사의 월급을 반 이상을 세금을 납부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기껏 월급 받아가지고 그렇게 세금을 다 뜯기면은 뭐하러 돈 벌겠냐, 이런 궁금증을 가졌었는데, 이제 더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뜯기면서 스위스 사람들은 불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불만이 없냐면은 자기가 내는 세금이 그만큼 복지 정책으로 환원이 되어 가지고 자기에게 되돌아오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돈만 정부에다가 주면은 정부가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고마워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나라가 요즘 저출산 문제로 많이들 여러 가지로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사회 구조가 되어 있다라면은 굳이 그렇게 뭐 집 못 사서 결혼 안 하고 결혼 못해서 일을 안 낳고 이런 사회 문제가 이렇게 심화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교육 문제라는 게 교육부 자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취업의 문제, 사회복지 문제, 또 노후 보장 문제들이 다 복합적으로 이게 검토되고 거기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뭐 입시 문제를 해결한다 해가지고 뭐 수능을 쉽게 될 거냐 어렵게 낼 거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논란을 하고 있어가지고는
결코 그런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고, 인구 문제 역시도 그런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역시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그 독일 같은 경우에는 고졸 초임이 현재 우리나라 화폐로 봤을 때 한 350만 원 정도를 받게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고졸 초임이 350만 원이 된다고 하면은 구태여 그렇게 대학까지 가려고 그 수백만 원 내지는 수천만 원의 등록금을 써가면서 과연 그렇게 대학에 매달릴 것인가? 그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제가 고등학교를 낙방하면서, 물론 중학교 진학 때부터 이제 그 교육 정책의 혼선으로 인해서 많은 어떤 그 어떤 좌절감 내지는 실망감을 맛봤던 터라서 교육 문제는 늘 제 관심사에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교육 문제, 어떤 사회 문제, 더더구나 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어떤 그 사회보장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항상 제 관심사로 남아있으면서 그런 그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찾아야 된다라는 그 의식이 평생을 지배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고등학교 시험에 떨어지고 나서 1년 동안 집에 있으면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고민과 많은 생각을 했었고, 그것이 제가 그 시간을 지내면서 시간을 엄청나게 낭비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나이를 훨씬 많이 먹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정신적으로 가장 성장을 많이 했던 시기가 바로 그런 제가 그때 실패를 직접 경험했던 그런 시점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모든 것이 내가 마음먹기 달려 있구나. 즉 일체 유심조라고 했을 때 그 일체는 좋은 일도 만들고 나쁜 일도 만들고,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또 그 나쁜 일도 좋게 돌릴 수도 있고, 또 좋은 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길게 봤을 때는 나쁜 결과를 또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런 복합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이제는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중학교 때까지는 제 삶에서 또 산들바람만 불어왔다라고 한다면은, 고등학교 낙방으로 인해서 제가 갖게 되는 혼란과 그 갈등은 그야말로 폭풍우가 밀어닥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당시에는 참 견디기 힘든 어려운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고등학교를 들어가지 못하고 1년 동안 집에 머물면서 그 겪었던 그 좌절, 실망,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저 자신을 닥달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